안녕하십니까, 백쌤입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가 정확히 뭔지 개념의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봅시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공지 조금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강의는 전부 추후에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립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긴 강의 영상은 소울마인드 서브 채널인 소울마인드 아카데미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놨으니까 땡기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딥하게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소울마인드 아카데미도 구독하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깨어서 내면 아이 돌보자고 하는데 아이의 내면 아이가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면 아이가 뭔지 개념을 좀 야무지게 잡아 보입시다. 내면 아이 만나는 거는 뭐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사실 내면 아이 마음의 편지 영상에서 내면 아이 개념 설명을 좀 하긴 했죠. 하지만은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아마 명품 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 치료에서 내면 아이 개념을 활용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일반적인 심리 치료법에서 활용되는 내면 아이 개념은 주로 어린 시절의 나를 뜻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말할 때의 상처는 어린 시절 내가 겪은 그 상처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인생사, 특히 뭐 유년기, 사춘기, 뭐 초중반, 뭐 이전까지를 뭐 내면 아이의 상처가 남아 있는 시기로 봅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실제로 그 즈음에 깊게 남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내면 아이 돌보자고 하면서 말하는 그 내면 아이는 개인의 어린 시절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면 아이는 정보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면 아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정보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에 있는 정보부터 시작해서 내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 전체의 모든 정보를 아울러서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내 기억 속 어린 시절의 나도 내면 아이고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전부 나의 내면 아이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창문도 내면 아이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공간도 내면 아이입니다. 하늘도 땅도 공기도 사건도 개념도 일도 뭐도 전부 내면 아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이서 경험되는 내면 아이라면 내 마음과 몸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는 일체 정보도 전부 내면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보들을 내면 아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편지 영상 유심히 보신 분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일체의 정보는 순수 알아차림에 의해서 탄생하고 존재하게 되고 경험됩니다. 정보는 자식의 입장이고 순수 알아차림이 부모의 입장인 셈입니다. 그 배역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직관적, 직접적으로 접하는 내면 아이를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울리는 것으로 상징화를 해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상징의 스토리와 상징 그 자체는 잠재의식의 문법과 어휘라고 보셔도 돼요. 꿈으로 예지몽 꿔도 꼭 상징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직장 상사는 천사나 선녀가 아니라 귀신이나 뭐 악어 뭐 이런 걸로 나타나죠. 어울리잖아요. 알아차림이 정보의 부모로서 생명을 주니 정보가 내 마음에서 경험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딱 부모 자식 관계스럽습니다. 어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체의 정보가 자식의 입장, 아이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 정보 자체가 알아차리는 마음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고 아이인 겁니다. 근데 왜 알아차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냐고 물어봐야겠죠? 왜긴 왜겠습니까? 순수 알아차림. 온 우주의 주인공이 순수 알아차림이거든요. 주인공 입장에서 봐야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내가 경험하는 우주 전체도 뿅 하고 없어집니다. 지금 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 있죠? 내가 있다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 느낌에만 집중해 보실래요? 거기가 우주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모든 경험의 근본 자리예요. 아닙니까? 내 우주의 엄빠 자리입니다. 왜 엄빠입니까? 정보라는 내면화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어울린다는 겁니다. 정보인 생각, 감정, 오감에게 생명을 주고 매 순간 존재하게 해주고 놀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정보는 순수 알아차림이라는 온 우주의 주인공에 의해 생명을 얻고 길러지는 아이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그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형상으로 자신을 나툴 때 아이의 모습으로 나투는 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정보가 내면아이인 겁니다. 또 우리가 내면아이를 돌아보고 사랑을 해준다는 식으로 다가갈 때 뭐 싸우러 갑니까? 돌보러 가죠. 예, 돌봄을 받아야 할 상처받은 마음은 건장한 어른이나 뭐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작고 어린 무언가가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상처받은 나를 찾으러 들어가면 10중 8구 아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게 상징적으로 보나 순리로 보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기억 정보들은 또 내면 아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희노애락도 모두 내면아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내면아입니다. 용기도 두려움도 내면아이에요. 희망도 절망도 내면아입니다. 당당함도 수치심도 내면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 감정들에 막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은 1000점, 수치심은 20점 막 이렇게 말이죠. 일리는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일체 정보, 일체 감정이 내면아이라고 했죠. 운다고 애 버립니까? 부끄러워한다고 내 새끼인데 뭐 사랑을 덜 합니까? 웃을 때만 내 새끼입니까? 울어도 웃어도 부끄러워해도 무서워해도 다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점수를 매겨야 한다면 이렇게 매깁니다. 용기도 1000점, 두려움도 1000점, 사랑도 1000점, 수치심도 1000점입니다. 마음 공부는 희노애락에 무슨 고기 마냥 등급 매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희노애락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희노애락을 초월하거나 희와 락만 느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목적도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의 목적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마음 공부가 좀 있죠. 혹 그렇게 뭐 좀 하려고 해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해보니 뭐 어떻던가요? 자유로워지시던가요? 나다워지시던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 풀리던가요? 아, 나는 막 모든 희노애락을 다 초월했지롱 하시는 분은 감정도 없고 공감도 못하고 논리 연산만 하는 챗 GPT가 되신 거랑 뭐가 다르죠? 희노애락을 중용에 맞게 조화롭게 잘 경영하고 잘 갖고 놀자. 이게 마음 공부의 목적이에요. 초월하거나 특정 부분을 버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할 줄 알아야 일어설 줄 압니다. 수치스러운 줄을 알아야 반성을 할 줄 알죠. 무서운 줄 알아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희와 락만 있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사람 미쳐버릴걸요? 희락이 계속되면 사실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게 막 과다 분비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정신에, 뇌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쉬는 숨만 좋다고 내쉬기만 하면 죽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좋다고 들이쉬기만 해도 죽습니다. 내쉬면 들이쉬고 들이쉬면 내쉬는 겁니다. 희노애락도 그래요. 추나추동 굴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희노애락이 나답게 균형 있게 굴러갈 때 조화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낮이 좋고 밤은 싫다고 지구 뒤편에도 태양 만들어 버리면 지구 생태계 뭐 끝장나죠. 응? 내면 아이는 내 새끼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내 새끼입니다. 좌절도 아픔도 내 새끼입니다. 혹시 밝고 환한 애들만 이뻐하시지 않았나요? 걔들한테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슬픔도 아픔도 다 내 새끼고 이유가 있어서 그럴만해서 내 삶의 얼굴 내민 내 새끼들입니다. 보여줘서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껏 아픈 것 좀 보여주면서 호해달라고 하는 건데 꺼지라고 꼴보기 싫다고
윽박지르는 엄빠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을 챙겨서 내 새끼를 내 새끼답게 좀 돌봐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른다부터 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마음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죠. 너는 이래야 이뻐해줄 거야. 이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M&I 입장에서 모른다 요거는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모른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아프구나. 그래, 아파도 된다. 밉구나. 그래, 미워해도 된다. 그 마음 보여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모른다. 오직 모를 뿐이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게 우리의 내면아입니다. 일체 정보가 내면아이니 일체 정보가 사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순수 알아차림 참나는 말 그대로 순수 알아차리는 일을 하지 분별, 판단, 정죄 같은 거를 안 합니다. 그거를 생각, 감정을 가진 내면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런 판단도 비판도 안 하고 존재라는 거를 하게 해주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엄빠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이게 내면아이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언제나 기본이에요. 레벨 좀 되는 영성가들이 가끔 신이 곧 사랑이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순수 알아차림과 내면아이의 관계가 지닌 이런 특성을 체험으로 알게 되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정리합시다. 내면아이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일체의 정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일체의 정보 곧 생각, 감정, 오감 이게 내면아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면아이의 이런 실상을 단지 개념이 아닌 체험으로도 제대로 알려면 모른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내면아이의 본성, 본래 면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 내면아이가 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 애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도, 느낌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안 거죠. 그죠? 모른다 하세요.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단 몇 초라도 세상 만사. 아이고 막 빼줘라. 다 모르겠다. 다 필요 없다. 가족이고 자식이고 일이고 연애고 돈이고 나발이고 막 에라이 몰라 하고 딱 몇 초 쉰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 근심 좀 이따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디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확실하게 팍 몰라버리고 잠시 쉴 때 모르는 줄도 몰라버리고 막 편안하게 쉬어버릴 때 참나가 환히 드러납니다. 종소리 명상을 하든 연불 만트라를 외든 뭐 경치를 보든 그냥 명상을 하든 모른다를 염하든 뭐 어떻게든 오직 모를 뿐이면 그대로 견성입니다. 그때 아무런 조건 분별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내면아이의 본래 면목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내면아이가 본래 받아 마땅한 사랑의 빛이 나의 내면에 슥 드리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면아이의 개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혹시 여전히 좀 아리까리하신 분은 이 영상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책도 한 번만 볼 때랑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볼 때랑 이해하는 깊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을 잘 잡는 것도 마음 공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꽤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 중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환자가 뭐 강박적으로 사로잡힌 이런 개념이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게 있을 때 그 개념을 그 단어나 설명으로 살짝 고쳐주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라고까지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도 그렇고 이런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막 깔끔하이 내면아이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와, 나 그냥 공원에서 바로 일밥이다. 내가 아까 다 봤거든.
개념이 없네 개념이. 예. 저기 저